반갑습니다. DI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에서 반도체 멘토하고 있는 루민입니다. DI를 여태까지 이제 영상에서 SK 하이닉스 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공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런 내용들이 있죠. 확인하시게 되면 어디에 고객사를 두고 이 납품을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향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비중은 이제 뭐 기밀이라고 한다고 친다면은 뭐 개인이 그 납품 비중, 고객사에 대한 납품 비중을 확실히 알 수야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기업에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하면서 같이 오르는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의 납품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상승세에 동방상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고, 주포 매집이 일단 끝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양봉 그려주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DI는 그렇게 상승폭을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전고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뭐 한 번에 그 분봉으로 보시면은 다 반납을 했다가 가격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3거래일 동안 양봉을 그렸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도 별로 뭐 얼마 올리지를 않았죠. 고가 대비 저가 고가 차이가 거의 6% 나는 것 같은데요. 갭 상승 이후에 뭐 7% 그렇게 상승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 제법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삼성전자 한참 오를 때 이렇게 음봉 그리면서 윗부분 이렇게 매물대 소화를 하면서 차익 실현도 많이 나왔었고,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집하고 있는 모습 나오다가 여기 이 삼성이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다가 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고점까지 갔다가 분봉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 상승분 다 반납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나오죠. 이렇게 조금 이 주포가 운전이 좀 험악하다라고 보여지죠. 운전이 정말 버릇이 안 좋은 주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이 반도체 업황을 분위기를 타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미 털기 심하게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실망감이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개미 털기 하고 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미 털기 심하게 나왔다가 다시 끌어올렸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전이 장난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쉽게 진입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 같기는 합니다. 상승세 이어나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식을 같이 이제 나중에 비교해드리면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또 이제 반대 모멘텀으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많이 팔아도 지금 씁쓸한 삼성전자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영업이익률 한번 보시죠. 매출액은 하이닉스에 비해서 2배 정도 되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훨씬 적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매출액의 영업이익률이 15%, 하이닉스는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3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더 많이 생기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레거시 제품이라고 합니다. 9세대 제품에 대한 매출이 많다.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고부가가치, 고가격의 고품질 에 대한 제품에 대한 판매가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AMD, AI 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 AI 서버형 가속기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이 두 업체에 대한 HBM 공급이 전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레거시 제품 비중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삼성의 그 HBM 점유율을 보게 되면, 자, 일단 단순 비교로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이 HBM 점유율이 40%라고 치고요. 하이닉스는 50% 정도 되죠. 그러면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은
삼성전자는 일단 그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 어, 납품이 많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 레거시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요. HBM 쪽에 비중이 적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거의 대부분이 HBM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TSMC의 실적이 나오면서 AI 반도체 시장이 24년도에 4배가 증가했다는 게 실적으로 드러났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많았다는 것이고, 하이닉스의 실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앞으로의 유출을 해봤을 때 HBM을 많이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제 낸드 플래시, D램, 안 그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쪽에 대한 매출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낮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는 한 개를 팔아도 10,000원이었다면 지금은 한 개를 팔면 2,000원 받는 꼴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에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거고, 현재 D램과 낸드를 많이 팔았다는 건 맞습니다. 많이 팔았는데,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캐파 증설을 선뜻 할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지금 3분기에는 감산 결정을 또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캐펙스 회복세가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장비 업체가 수혜를 받기 힘들겠죠.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흑자 전환은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흑자 전환은 했습니다. DS 부분에서 흑자를 전환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적자를 크게 냈었죠. 15조 원에 육박하는 DS 부분의 적자를 생각하면은 흑자 전환이 완연한 흑자 전환이지만, 실적 반등이 위기 탈출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고, 보시면은, 자, 파운드리 한번 보시죠. 지금 삼성전자 2나노, 3나노 파운드리 너무 지금 처참하죠. TSMC에 비교해서 너무 처참한 수준인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3나노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23년 3분기부터 이제 4분기에 1.1% 감소하고 24년 1분기에는 0.3% 감소했습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 실망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들의 이탈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고,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구글, 퀄컴, 인텔 이런 이제 유수한 업체들이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수율도 좋지 못하고 전력도 딸린다라고 나옵니다.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핀팩 공정을 사용하는 것과 반해서 더 첨단 공정인 게이트 어라운드 GAA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전력 효율이 더 20% 좋아야 되지만은 더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조금 딸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또한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이 4배가 증가하면서 수요에 공급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HBM을 초과해서 수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콜 테스트, 이 승인이 나오지 않고 있죠. 후속 기사가 나와야만 하는데, 젠슨왕이 애써 삼성전자를 변호해주는 말을 해줌으로써 삼성전자의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죠. 그때 이후로 삼성전자 가격을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젠슨왕이 삼성을 비호해주는 발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갭상승 나오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다가 지금 8만전자 탈환을 했죠. 이런 상황에 지금 DI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투자자별 매매 현황 보십시오. 외국인이 계속해서 5거래일 동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4조 정도는 뭐 차익 실현이라고 한다면은 5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순매수를 크게 이어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오늘부터 큰 거래 금액으로 기간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보다 정보가 더 뛰어난 이 사람들,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후속 보도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우려 섞인 부분들,
여러 이제 고객사들이 이탈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마저 이탈을 한다. 라고, 이탈이 아니죠. 엔비디아는, 계약이 불발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다 반납하고, 여기까지 지금, 이 부분, 매물대까지 돌파 하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 섞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DI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고, 삼성은 지금 절약한다고, 주 6일 얘기도 나오고 있고, 3분기에 감산 결정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안 생길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DI 주가, 그렇다면 이제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우상향 해줄지는 이제 앞으로의 삼성의 그 계약 관건이 달려있다라고 이제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이제 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제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 있지만은 이번에는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서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럼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